여기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선수촌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다는 중국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미쳐있는 한국인들이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며 전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구나. 하지만 한국인들의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이 중국인은 한국인 관중들과 한국 선수들을 관찰한 지 10분 만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인이 한국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 숙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 중국인입니다. 인터넷 검열이 심한 중국에서 이렇게 VPN과 익명으로 글을 쓴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예상이 가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사랑하는 제 조국 중국과 그동안 무시하기만 했던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중국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서구권 친구들과 이 글을 보게 된 중국인들은 꼭 집중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중국 공산당은 국제무대인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말 사활을 걸었는데요. 중국에서 꽤나 좋은 집안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제가 선수 숙소를 총괄하게 된 것만 봐도 중국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테죠. 어쨌든 제가 관리자로서 처음 할 일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각 나라의 선수 숙소로 배정하는 거였는데요. 당연히 중국인 직원들은 다들 중국 선수들의 방을 관리하고자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임감과 애국심이 높은 직원들을 중국 선수들의 숙소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그저 대충 배정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에서 활약해야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체육의 강함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곧바로 발생했는데요. 직원들이 하나둘 복통을 호소하며 알아눕기 시작했거든요. 간부급인 저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바로 직원 식당의 음식 때문이었어요. 그 많은 예산은 전부 보여주기식 건물이나 선수를 위한 복지에 사용했는지 직원 식당에 쓰인 식재료 유통기한은 전부 지나 있었거든요. 또한 그나마 나온 요리도 정말 최악이더군요. 중식은 아무리 중국인이라도 먹기 힘들 정도로 자극적이었으며 고기에서는 자꾸만 털이 씹히고 동물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따라서 이런 형편없는 음식을 먹던 직원들이 하나같이 병에 걸리거나 식사를 거부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 숙소를 관리하는 직원들만은 너무나도 쌩쌩했거든요. 오히려 여드름이 너무 많고 피부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한국 측으로 보낸 여직원은 피부가 상당히 좋아져 있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들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중국의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에 걸려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저희의 어두운 표정을 본 한국인 선수단 측이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한국 측은 직원 식당까지 방문하더니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내온 음식이냐며 저희가 한국인 선수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랬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한식 요리사를 별도로 데려와서 선수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이렇게 별도의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직원은 한식을 먹고 피부가 좋아졌던 거였죠. 그녀는 한국의 된장찌개와 갈비찜, 연근조림, 고등어구이, 삼계탕 요리가 너무 맛있다며 자신에게는 중식보다 한식이 입에 더 맞을 뿐만 아니라 악마일 줄 알았던 한국인들은 전부 천사였다며 쓸데없는 말까지 짓거렸는데요. 심기가 불편해진 저는 그녀에게 입조심하라며 주의를 준 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때는 한국 놈들도 중국처럼 보여주기식의 환장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들과 관련도 없는 중국인 직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줄 리 없지?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한국에 반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그리 깊게 할 수조차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 선수촌에는 자꾸만 문제가 터졌거든요. 언제 한 번은 중국 선수촌에 배치된 직원들이 일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직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중국 선수촌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제게 애국심을 어필할 때는 언제고 청소 따위의 쉬운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장 거세게 항의하는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리며 호통을 쳤고 본보기로 그 직원을 해고시켜버렸어요. 또한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이들이 엄살을 부리는 건지 저는 해고한 직원의 일을 대신 맡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중국 선수촌에서 근무한 지 첫날 만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불 세탁과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하면 될 줄 알았고 이건 초등학생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5인실 아파트에서는 복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자랑스러운 엘리트 선수들이 숙소를 더럽게 쓰기라도 했겠어? 라고 생각하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곧바로 초토화되어 있는 숙소를 마주하고 말았죠. 일단 복도에 진동하는 냄새의 근원은 바로 화장실이었는데요. 화장실 변기가 2개 다 내용물로 가득 찬 채 막혀있는 상태였고 선수들은 막힌 변기 때문에 소변을 배수구에 받는지 화장실에는 오줌 지린내로 진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세면대에는 담배꽁초들이 어찌나 수북하던지 아마 이곳은 흡연실로 사용된 모양이었습니다. 대회에서 그렇게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중국 선수들이 이렇게 돼지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선수들은 대회에 참여하며 땀을 엄청나게 흘렸음에도 전혀 씻지를 않는지 그들이 사용한 침구류와 매트리스는 노랗다 못해 까맣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건 세탁으로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오염이었고 저는 그 즉시 악취로 진동하는 매트리스와 침구류를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중요한 경기 전에 치르는 의식이라며 매트리스에 오줌을 싸놓고 간 선수나 세탁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숨겨놓는 장난을 친 선수 등 중국 선수들은 정말 별의별 기괴한 행동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청소를 전부 마쳤을 때는 막힌 변기를 뚫느라 옷은 똥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에는 각종 오줌과 쓰레기, 담뱃재가 섞인 냄새가 배어서 샤워를 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직원 숙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저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중국 선수 측이 제게 항의를 했다며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황당한 소리에 기가 찼는데 그렇게 듣게 된 항의 내용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한 호실의 식탁에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길래 저는 선수들도 저품질의 중국 식단에 학을 떼서 음식을 직접 구해서 먹는구나 싶었고 그 즉시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그랬더니 선수단 측이 나중에 먹으려고 식탁에 남겨둔 음식인데 왜 치웠냐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음식물 쓰레기였는데 그걸 나중에 먹을 생각으로 방치해뒀다니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애국심 넘치던 직원들이 왜 다들 도망가려 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한국 선수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너무나도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야근까지 하며 청소를 하는 중국 선수촌의 직원들과는 달리 이들은 근무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일을 빨리 끝마쳤다면서 숙소에서 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대체 한국이 어떤 꼼수를 부렸길래 이들이 이렇게까지 여유로울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렇게 한국 선수촌에서 일하는 직원을 강제로 중국 선수촌으로 보내버린 뒤 제가 직접 한국 선수촌을 청소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선수촌에 첫 발을 딛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 즉시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 선수촌은 이미 청소가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리둥절했고 설마 한국 측이 한식 조리사와 함께 온 것처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숙소 직원들까지 따로 선발해온 상태로 온 건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가 된 상태라고 생각했던 한국 숙소는 알고 보니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저 한국 선수들이 숙소를 너무 깨끗하게 사용하고 가서 제가 착각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사용하고 간 숙소는 하나같이 이불까지 전부 개어져 있고 옷까지 등도 전부 개어진 상태로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가 보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한국인들은 플라스틱 봉투와 빈 상자를 사용하면서까지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놓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침구류를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고 한국 선수들이 방 안에 설치해둔 향기로운 방향제 냄새를 맡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 숙소에는 식탁에 음료수와 간식이 올려져 있었고 수고하는 직원분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영어가 적혀 있기도 했는데
저는 한국 선수들의 이런 배려심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말았어요. 이건 음식물 쓰레기를 말도 없이 치웠다며 화를 내는 중국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한국인 선수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는 깜빡하고 짐을 놓고 왔다며 숙소로 되돌아왔는데 숙소를 청소하는 저를 보더니 수고가 많다며 영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대다수의 중국 선수들은 권위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서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말이라도 걸면 어쭈, 이것 봐라. 내가 중국 대표팀의 선수인데 내까짓게 감히 나와 말을 섞으려 해? 라는 표정으로 대답조차 하지 않는데 한국 선수들은 그러한 쓸데없는 허세가 전혀 없는 듯 보이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에게 한국인들은 어떻게 숙소를 이렇게나 깔끔하게 쓸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는 제게 놀라운 답변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저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라 이게 깔끔한 행동인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침구류를 정리하는 거나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분리수거하는 행동들은 전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고 이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므로 굳이 귀찮다고 미룰 이유도 없죠. 중국에도 착하고 성실한 선수들이 많던데 정리정돈이 일상화되어 있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저는 그의 말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에 대한 질투와 비난만 해댈 뿐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이 뭐라건 전혀 신경조차 안 쓰인다는 듯한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제가 한국 숙소에서 일한 뒤 가본 한국의 선수 식당도 정말 완벽했어요. 한국 선수촌의 식당은 뷔페식이라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불고기와 닭갈비 그리고 갈비찜이 어찌나 맛있던지 전에 중식보다 한식이 더 맛있다는 직원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과 중국의 현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통제된 언론에서는 중국 측의 선진적인 모습만 보도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이런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중국의 언론 통제 때문에 이렇게나 훌륭한 한국을 중국의 적이라고 생각하며 미워했었습니다. 어쨌든 세뇌에서 빠져나오게 된 저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수준에 대해서 더욱 객관적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축구 경기만 봐도 수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에서 중국인 관중들이 중국을 응원하는 건 좋았지만 중국 선수가 한국 선수의 다리를 노린 위험한 태클을 하는 것을 보고도 좋아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한국 선수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한국 축구팀이 중국이 아닌 다른 팀과 붙어도 떼거지로 몰려와 끝까지 한국 대표팀을 야유하고 비난하는 모습도 너무나도 쪽팔리더군요. 한국이 아닌 다른 팀을 응원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만을 하는 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팀은 이런 일방적인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전부 쏟아낸 뒤 결국 모든 경기를 승리해버리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갖고 있구나 싶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또한 중국 관중들은 개최국으로서의 품위와 매너를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와 응원봉 등을 전부 바닥에 버리고 가는 매너 없는 행동을 보여서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저는 나름 아시안게임 관계자로서 그리고 중국을 사랑하는 중국 인민으로서 중국이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하는 모습은 참아 볼 수 없었기에 중국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몇몇 중국인들은 큰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저처럼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요. 저는 역시 중국도 희망이 있구나 싶어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전부 한국인이었고 한국인 유학생이나 한국 교민, 한국인 관광객 등만 보일 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국인 관중들은 중국인 관중들이 버리고 간 응원봉이나 쓰레기들을 전부 주워 담고 있었고 저는 남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고마운 감정도 들었지만 뭔가 부끄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중국은 아직 한국의 시민의식이나 스포츠 정신을 쫓아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뜨거워진 저는 현재 중국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를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최첨단 AI 로봇 등을 준비했다며 중국의 이미지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건 언론 통제와 보여주기식 기술 개발이 아닌 오히려 한국인들의 이런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모습을 숨기지 않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의 인민들이 자연스레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하게끔 하는 것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중국에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